네, 안녕하세요. Introduction to Text to 3D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컴퓨터학과 안동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주제로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디퓨전 논문을 하나 하려고 했다가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 보니까 좀 한 주제로 여러 개 묶어서 많이 발표하시길래 제가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태스크인 텍스트 투 3D 태스크를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전반적인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텍스트 투 3D라는 주제가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디퓨전 모델에서 텍스트 입력하면 이미지 만들어주는 게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3D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 게 이 텍스트 투 3D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서베이 논문을 가져왔는데요. 이 논문이 인용수가 좀 적긴 한데 텍스트 투 3D 서베이 논문이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연구실에서 썼던 논문을 인용한 논문이라 가지고 약간 홍보 차원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논문 구성은 이런데 먼저 앞에 3D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 뭐 메쉬나 너프나 뉴럴 필드나 이런 것들 쭉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텍스트 투 3D 기반이 되는 너프나 클립이나 디퓨전 같은 기술을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논문들을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텍스처 생성이나 씬 생성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얘기합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핵심 논문들만 보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투 3D 문제가 뭐냐면은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이제 디퓨전은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 쌍이 엄청 많아요. 막 인터넷에 막 60억 개짜리 데이터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텍스트랑 3D 오브젝트 간의 데이터는 엄청 적어요. 여기 보시면 뭐 36만 개 정도가 제일 많은 데이터셋이고 또 데이터가 이미지랑 다르게 뭐 메쉬나 포인트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학습 기존에 뭐 CNN 같은 고전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프가 나와서 이게 좀 많이 발전이 됐는데요. 너프는 이제 모멘텀에서 했기도 했고 다들 아시겠지만 뭐 엄청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2D로 생각을 하면은 어떤 좌표를 입력하면은 그 좌표에 해당하는 컬러가 나오는 뉴럴넷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정보를 인코딩하고 있는 뉴럴넷이 있어가지고 그 1-1, 2-1, 3-1 이렇게 하나 좌표를 커리를 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색깔을 돌려주는 뉴럴넷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3D 버전으로 이제 3D 좌표를 커리를 하면은 이제 그 위치에 컬러랑 뭐 밀도가 나오고 그걸 볼륨 렌더링을 통해서 이제 2D 이미지를 렌더링하는 그런 게 너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너프를 학습할 때는 2D 이미지 데이터셋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그 포인트 클라우드나 뭐 이런 3D 셋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3D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됐고요. 또 디퓨전 모델이 많이 발전하면서 T2I가 엄청 잘 되는데요. 그래서 디퓨전과 너프를 이용해서 텍스트 투 3D를 할 수 있게 됐다. 이게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반 기술들을 소개를 하는데요. 너프는 했고 클립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텍스트랑 이미지를 같은 인베딩 차원으로 보내는 애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퓨전 모델도 이것도 엄청 간단하게 설명을 잠깐만 하자면은 이제 이미지가 있을 때 노이즈를 조금씩 추가해서 스탠다드 가우시안으로 만들고 이제 그 역과정을 노이즈를 조금씩 추가한 걸 얼만큼 추가했는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노이즈를 추가한 양만큼 이제 지워나가면 이제 우리 데이터셋을 따르는 새로운 이미지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지워주는 모델을 저희가 학습을 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텍스트로 이미지를 만드는 게 엄청 많이 나왔었죠. 뭐 글라이드나 이매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달리2나 그래서 뭐 얘네들도 소개가 다들 한 번씩 됐었는데 그냥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이미지를 생성할 때 텍스트 컨디션을 같이 줘가지고 생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반 기술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성공적인 시도들이 있었는데 제일 초창기 시도가 이 드림필드라는 겁니다. 드림필드가
여기 보시면 제목이 제로샷 텍스트 가이디드 오브젝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클립만 가지고 텍스트로 3D를 만들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그렇게 막 그럴듯하진 않죠. 이게 왼쪽이 스탁 이미지인데 스탁처럼 보이진 않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일단 너프가 있어요. 뉴럴 필드가 있어가지고 그걸 렌더링 하면은 저희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죠. 프로젝션된 이미지를. 그 이미지를 얻으면은 저희가 어떤 텍스트 프롬프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워싱 블루베리라고 있는데 너프로 렌더링한 이미지랑 그 텍스트 프롬프트랑 이 클립 스페이스에서 가까워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너프를 렌더링했을 때 그 렌더링된 이미지가 텍스트 프롬프트를 따라가도록 클립 로스를 이용해서 클립 로스를 줄이도록 학습을 해요. 그 클립 로스를 줄이도록 이제 너프로 백프롭을 하면은 이게 학습이 다 됐을 때 아까 이것처럼 이제 너프를 어느 방향에서 렌더링을 해도 그 렌더링된 이미지가 클립 로스가 프롬프트를 따라가도록 렌더링이 됩니다. 근데 클립이 뭐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건 잘 되는데 표현 어떤 생성하는 데 있어서는 정보가 좀 많이 손실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표현력이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근데 이제 어떻든 텍스트 3D 오브젝트 텍스트 3D 데이터셋 페어 없이 이런 걸 가능하게 했다는 게 좀 그 당시에는 엄청 혁명적이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클립 대신 디퓨전을 써보자 해서 나온 게 드림퓨전이에요. 구글에서 한 건데 이것도 똑같이 너프를 이미지를 렌더링을 했을 때 렌더링된 이미지가 디퓨전이 봤을 때 그럴듯한 이미지가 되도록 학습을 하는 게 기본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게 드림퓨전이 나온 결과인데 보시면 엄청 그럴듯하게 나오죠. 꽤 그럴듯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드림퓨전 논문을 조금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이게 텍스트 3D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그 렌더링된 거를 어떻게 디퓨전이 봤을 때 그럴듯하게 만드냐 하면은, 근데 이게 사실 그냥 클립 로스를 흘려주면 되는데 디퓨전은 막 노이즈 뿌린 다음에 노이즈를 뿌려가지고 점점 제거하는 거라서 직접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먼저 너프가 아니라 2D에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2D에서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아까 2D 너프 같은 게 만들 수 있다 했잖아요. 미분 가능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거를 이제 세타라는 이제 파라미터가 있고 저희는 세타를 옵티마이즈를 할 거고 세타로부터 G라는 렌더러를 통해서 X라는 이미지를 렌더링을 할 거예요. 이제 너프에서는 이제 세타가 너프 파라미터고 G가 볼륨 렌더러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미지에서는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G가 자기 자신 아이덴티티 펑션이어가지고 이미지 자체를 파라미터로 해서 학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미지 레벨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막 그 클래시피케이션의 어드바이서리얼 어택 같은 거 할 때 그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흘려주잖아요. 이미지에 직접.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퓨전 트레이닝 로스를 그대로 쓰면은 이게 디퓨전 트레이닝 로스인데 이것도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디퓨전이 저희가 뿌린 노이즈를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시론을 뿌렸으면은 그 입시론을 이 입시론 파이가 이제 예측 그 얼마나 뿌렸는지 입시론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러가 최소화되도록 MSE를 로스로 하고요. 앞에 붙어 있는 거는 뭐 노이즈를 랜덤하게 뿌린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로스를 최소화하도록 백프롭을 해보면은 이미지가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고 해요. 뭐 논문에는 어떻게 나오는지는 안 써놨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걸 실제로 세타 그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그레디언트인데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여기로 그대로 오고 이게 되니까 디퓨전 유넷 잠깐만요. 이게
네, 이 파트가 그대로 오고 노이즈 리지듀얼이 그대로 오고 그리고 이게 이 파이가 이제 디퓨전 유닛이잖아요. 디퓨전 유닛을 다시 그 디퓨전 유닛에 들어간 인격으로 미분한 그러니까 디퓨전 유닛을 100%판 그 텀이 오고 마지막으로 x가 이제 왜 ZTX가 이렇게 나오냐고 하면은 이제 x에다 노이즈 플러스 ZT가 된 거니까 그런 살짝 헷갈리네요. 아무튼 이 세 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 가운데 텀이 유닛을 100% 파는 건데 디퓨전 유닛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거 100% 파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메모리가 부족해가지고 보통은 해보면은 터져서 하기 힘들고 그리고 해보면은 또 잘 안 된다고 하고 거기 왜 그런지 써놨는데 뭐 스케일 대시안을 근사해서 뭐 그렇다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하냐면은 중간에 그냥 유닛 100% 텀을 없애버려요. 이거를 빼도 잘 작동을 한다고 하네요. 저걸 없애버리고 그냥 저 밑에 3번식으로 백프롭을 하면은 이제 그럴듯한 이미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기냐고 하면 여기 이것처럼 생겨요. 완전 잘 생겼는데 그래서 이 식을 좀만 더 해석해 보면은 이 그레디언트니까 이걸 그대로 저희가 이미지에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레디언트니까 이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이제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원래 이미지가 저희가 너프가 만든 이미지가 있으면은 거기 노이즈를 더해요. 그 다음에 디퓨전으로 노이즈를 지워가지고 좀 더 그럴듯한 이미지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이즈를 뿌려서 이미지를 펄터브한 다음에 좀 더 그럴듯한 이미지 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이걸 스코어 디스틸레이션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왜 디스틸레이션이냐고 하면은 이제 유닛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지식을 너프 파라미터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디스틸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진인데요. 보시면 원래 이게 저희가 하는 그 노이즈 얻어가지고 조금씩 지우는 거고 이게 스코어 디스틸레이션 샘플링으로 뽑은 건데 이게 또 막 절반 잘려 있어가지고 왜 그런 건가 했더니 제 생각엔 이것처럼 막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가지고 그냥 이거를 풀립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른 논문들 나중에 가면은 이게 이 스코어 디스틸레이션 샘플링으로 잘 안 된다. 그래서 막 다른 방법을 제안을 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서는 저거밖에 안 되고 그래서 클래시파이어 프리가이던스를 막 100 이렇게 주면 저희 디퓨전 그냥 이미지 뽑을 때 절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SDS 스코어 디스틸레이션 샘플링에서는 이렇게 100 줘야 그나마 보기 좋은 이미지가 나와서 이렇게 100씩 주고 합니다. 그래서 드림퓨전 알고리즘이 결국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먼저 너프를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에 카메라를 랜덤으로 뽑아요. 하나 랜덤으로 뽑아서 이미지를 렌더링을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코어 디스틸레이션 샘플링 그 로스 있잖아요. 이거 이 3번식으로 백프롭을 해서 그 세타 너프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거를 한 10,000번 반복을 하면은 이게 그럴듯한 이미지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막 1시간씩 걸리고 엄청 느립니다. 그리고 뭐 기타 테크닉들이 있는데 생각에는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해보면은 이제 디퓨전 콕이라고 하면은 보통 콕이 앞모습만 나오잖아요. 디퓨전으로 이미지 만들면은. 그래서 이게 3D 물체가 사방에서 이제 콕이 얼굴이 나와요. 그런 끔찍한 문제가 생겨서 이제 프롬프트에 카메라가 앞일 때는 이제 어프런트 뷰를 붙이고 옆일 때는 사이드 뷰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그 프롬프트 앞에 뷰 프롬프트를 붙여줍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FG를 세게 주고요. 이 오른쪽에 CFG를 세게 줬을 때 어떻게 되나 이런 건데 이제 프롬프트를 좀 더 잘 따라가고 그 앞에 붙은 뷰 프롬프트도 더 잘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쉐이딩, 지오메트릭 레귤러라이제이션에서 너프 관련된 테크닉들을 잔뜩 쓰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이걸 써가지고 이걸 안 쓰면은 막 이제 평면에다가 코기를 그려놓은 3D 물체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그 3D 그 필드 전체가 막 이상한 둥둥 떠 있는 뭔가로 차 있는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여주는 로스를 막 설계해가지고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드림필드와의 비교인데 맨 윗줄이 드림필드인데 좀 이상하죠? 아 이게 드림필드네요. 이게 동시에 나온 건 둘 다 드림필드네. 이게 클리맷이랑 둘 다 비슷하게 나온 건데 둘 다 햄버거를 되게 이상하게 만드는데 얘는 뭐 좀 그나마 잘 만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네들이 제시한 결과인데 보면은 되게 그럴듯하게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잘 만들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그렇게 잘 안 나와요. 막 얼굴이 사방에서 나오는데 저희가 그거를 해결하려는 연구를 했었고요. 그거를 이제 홍보를 좀 하자면은 이제 실제로 하면 이렇게 얼굴이 사방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건 이제 드림퓨전은 그 걔네들이 소스를 공개를 안 해가지고 그거를 비슷하게 구현해놓은 오픈소스에서 한 돌린 건데 이렇게 얼굴이 사방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그걸 해결하려는 연구를 했고요. 이렇게 얼굴이 하나만 나오도록. 그래서 얼굴이 여러 개 나오는 걸 저희가 야누스 프라블럼이라고 하고요. 뭐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백뷰를 아까 붙인다 했잖아요. 그래서 백뷰 오버 독을 해도 독을 하면 이렇게 뒷모습이 잘 나와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어스마일링 독이라는 프롬프트를 줬다 하면은 백뷰를 앞에 붙여도 이렇게 앞에 얼굴이 잔뜩 나옵니다. 아마 스마일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단어를 보고 충돌하는 단어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백뷰라는 그 뷰 프롬프트와 충돌하는 단어가 있으면은 그 단어를 날려버리자.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을 써가지고 날려버리자 하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까 저희가 이제 렌더링한 이미지에서 그 그레디언트를 얻어가지고 백프롭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그레디언트를 이제 시각화해 보면은 약간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다리 없는 다리를 막 생성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부리가 이미 있는데 부리도 생성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부리가 나오죠. 뿔도 막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클리킹을 해보자 하는 게 두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을 한 게 위에 전체 프레임워크고 하면 이제 밑에 부리가 두 개 나오던 게 하나로 나온다. 이런 이런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페이퍼들을 조금만 소개해드리면은 매직 3D인데 이거 엔비디아에서 한 거고요. 이제 얘는 2스테이지인데 위에 너프만 하면 이제 좀 흐린 이미지가 생성되니까 이걸 메쉬로 바꿔가지고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보자 하는 게 핵심 아이디어고요. 밑에 개구리 보면 엄청 잘 만드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제일 최근 논문인 이번 5월에 나온 논문인데 보면은 진짜 엄청나게 잘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 퓨전이 1년 전인가 2년 전에 나왔는데 2년 만에 벌써 이 분야가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완벽한 얘도 야누스가 있긴 한데 어쨌든 퀄리티 자체는 완벽해가지고 이제 연구할 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 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시죠? 네. 스코어 드라이징 할 때 네. 스코어가 좀 밖으로 튀는 부분을 클리핑으로 좀 조절을 해줬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아, 이게 보니까 일단 클리핑은 그냥 그 절대값 그러니까 뭐 저 그레디언트가 마이너스 50부터 플러스 50까지 있다고 하면은 뭐 마이너스 20부터 플러스 20까지 자르는 식으로 했고요. 왜냐하면 저런 뿔이나 눈 같은 게 엄청나게 그 부분만 크게 나와서 그 부분을 이제 맥스 값으로 잘라줬고 그리고 이게 초기에는
이런 아티팩트들이 엄청 초기에 생겨요. 너프가 그 많은 스텝 중에 초기 스텝에. 그래서 초기 스텝에는 그 이 클리핑을 엄청 빡세게 줘가지고 다리 같은 게 안 자라나고 그냥 전체적인 크기가 전체적인 모양만 자라나게 한 다음에 이제 그걸 점점 완화시켜줘가지고 나중에 클리핑을 조금 점점 더 조금씩 하게 리니어 스케줄을 줬습니다. 아, 맞아요. 이게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는 경우는 별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긴 했는데 이걸 쓰면은 이게 초기에 많이 자르다 보니까 좀 느리게 자라는 게 있어요. 뭐 플라밍고 같은 거 하면은 다리가 좀 느리게 자라고 목이 느리게 자라고 얇은 것들이 좀 느리게 자라서 그래서 스텝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긴 합니다. 네. 네, 시간 마치겠습니다.